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사실과 다르고 네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번 계엄 탄핵 국면에서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처음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밝혀서 현재의 탄핵 국면으로 이끌게 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. 이 홍장원 전 1차장의 어떤 진술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좀 흔드는,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신저 홍 전 차장을 흔들어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좀 낮추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.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에는 두 사람의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.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시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홍 전 차장이 서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. 그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때 이 관련 내용을 거기서 진술을 했었습니다. 계엄 당일, 그러니까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본인이 서서 이렇게 적었고, 그래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흘려쓰고 잘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좌관한테 그걸 다시 이제 정서를 하게 했다라고 그때 이제 진술을 했는데,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, 거짓이다. 그 시간에 국정원 청사 안에 있었다. 홍 전 차장은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죠. 어쨌든 홍 전 차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홍 전 차장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 이 탄핵 국면에서 정확하게 갈렸습니다. 그 상황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일단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번에 홍 전 차장이 밝힌 건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홍 전 차장이 쓴 메모가 하나 있고 그것을 막 그렇게 흘렸어가지고 잘 알아보기 힘들어서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했다는 두 번째 메모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두 개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12월 4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계엄 다음날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달라라고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보좌관이 또 쓴 게 있다는 겁니다. 메모가. 그런데 거기에는 뭐 방첩사라든지 이런 거 또 색깔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한 것인데 방첩사 또 뭐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는 이런 메모가 또 있다는 거죠. 그것까지 합치면 총 메모가 4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홍 전 차장의 진술 부분에서 당시 그 썼다는 장소 그리고 메모의 존재 이런 것이 조금 그 진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한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홍 전 차장의 정치적인 중립성, 홍 전 차장이 국정원에서 해임되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지난해 여름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을 했습니다.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한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엮으면은 이제 홍 전 차장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국정원에 있는 유력 인사한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거죠. 그 인사청탁을 받은 당사자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을 지칭합니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태용 원장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결국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한테 홍장원 전 1차장이 지난해 인사청탁을 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조태용 원장이 오늘 한 것이죠. 이것도 큰 틀에서 본다면 어쨌든 홍장원 전 1차장의 어떤 신빙성을 흔드는 그러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가는 약간 다른 문제 같습니다. 이건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문제인 것이고요. 조태용 원장이 두 가지 탄핵과 관련해서 또 오늘 진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는 당시에 그러니까 12월 3일 4일 그 상관에 이재명, 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태용 원장이 들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메모의 뭐 숫자라든지 메모의 가필이라든지 또 메모를 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홍 전 차장의 진술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재명, 한동훈
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완전히 부인을 하지 않은 거죠.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홍 전 차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. 그런데 이제 당시에 조태용 원장은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느꼈다라면서 알아듣게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홍 전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분명하게 자신에게 어떤 뭐가 있었다 하든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얘기를 한 것이죠. 두 번째는 12월 3일 날 있었던 이른바 이제 국무회의를 그날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?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태용 원장은 비상겸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최근에 헌재에 출석해서 역시 진술을 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, 찬성한 국무위원이 몇 명 있었다라고 얘기했죠. 이 이상민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.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을 보지 못했다.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존재, 그 당시의 국무위원들의 태도 이것과 관련한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또 이재명, 한동훈 등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도 당시에 있었다라는 부분. 그러니까 앞서의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좀 문제가 있다,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한 부분과 두 개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이게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